네, 시장이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고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수급 때문이에요. 제가 장중에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조금 거래량의 주가 흐름이 종가랑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예요. 근데 코스피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가가 옆으로 조정한 거, 이게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이 거래량이 참 흥미롭죠. 거래량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옆으로 기고 있죠. 보통 우리가 주식을 배울 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상승 곡선으로 접어든다, 이런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왜 하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선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래소랑은. 현물이랑 완전히 달라요. 거래량이 12월 들어오고 나서 급증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선물 시장은. 그래서 선물 시장은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차피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외인들의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선물 시장의 매수 포지션은 거의 3조 원가량. 그냥 상방에다가 포커스를 두고서 계속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파생 시장의 선물에서 거래량 들어와가지고 대량의 물량 매집이 들어왔고 현물은 기고 있다. 근데 물량은 계속 확보하고 있다. 외인들은 곧 터질 시장의 방향을 상방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그래요. 수급상 그리고 거래량 기법상 지금은 시장을 상방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24시 클럽이 그렇게 기술적 지표를 좋아하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 지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 24시 클럽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요 하늘색 코스피입니다. 요 하늘색 구간에서는 우리는 이 종목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시장도 요 하늘색 구간에서는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으로 작년 10월 달부터 옆으로 계속 기다가 미 시장, 유럽 시장, 대만 시장까지 올라갈 때 우리는 옆으로 계속 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란 색깔로 바뀌어서 지지라인인 2978포인트에서 검은 선입니다. 딱 지지해주고 돌아서고 있는 거. 전형적인 추세 전환의 신호, 추세 전환의 시작점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방향이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기술적 지표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요. 자, 삼성전자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노란 색깔로 바뀌고 지지라인인 검은색 선에서 다시 한번 치고 나왔고 그물망 상단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교육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종목이 기간 조정, 지금 기간 조정이죠, 삼성전자. 2주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물망 상단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10중 8구 이 종목은 상승 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삼성전자 차트도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상 상방을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바로 금리 인상 시기 요 구간에 대한 또 한 번의 분석인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보시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최근에는 최근 2년 동안도 그랬죠. 다시 이제 금리 인상 시기로 넘어가는 현재 구간에서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어제자, 그러니까 어제 내만년의 날 제외하고 목요일자 금리 인상 우려감이 발생했을 때 기술주 진영인 나스닥이는 급락을 하는데요. 다우존스, 어쩌면 가치주 시장이 더욱더 형성되어 있는 다우는 밀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사람들이 꿈꾸는 소년에서 현실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투자가로 바뀌기 시작해요. 미래 가치를 끌어다가 지금 반영한 것들은 행여나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논리겠죠. 싼 종목들의 전성시대가 열려요. 그럼 싼 종목들의 전성시대가 우리 시장에는 무슨 상관인데? 대한민국이 싸잖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뭐 싼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 쉽게 설명드릴게요. 3대 기술주 진영, 미국의 애플, 멀티플이 30배가 넘어요. PER이 30배가 넘어갑니다. 30배가 넘어갑니다. 어마무지하죠, 애플. 시가총액이 3천조를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 들리고. TSMC요. 삼성전자보다 시장 점유율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높은 TSMC도 멀티플이 30배가 넘어가요. 영업이익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 24조 뭐 이 정도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어가니까 멀티플이 30배가 넘어갑니다. 근데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50조 원 영업이익 잡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450조. 멀티플이 9배예요. 싸죠. 즉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시장은 가치주 진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주 진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금들로 봤을 때 눈높이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쪽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대안투자처로서 떠오를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세 가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장이 참 매력적으로 지금 느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좀 긍정적으로 보자. 분명히 이런 효과는 옵니다.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 얘기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말 나온 김에 DDR5가 2021년도 4분기 때부터 조금씩 찍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점진적으로 DDR5, 이 분홍 색깔이에요. 5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생산도 증가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빠르게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최근에 SK하이닉스에서 메타버스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용 DDR5를 출시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저평가 논란도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DR4 이제 옛것이 돼버렸습니다. 옛날 사람, 옛날 거. DDR5로 넘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그 변환점,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죠. 대한민국 시가총액 1, 2기업의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가 EUV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랑 이제 양대 산막으로 거듭나는 원전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재미없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멀티플이 9배밖에 주어지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거듭나기 시작해요. TSMC의 점유율을 단 5%만 뺏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멀티플은 15배, 20배 정도 된다는 논리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50조 원 내년에 영업이익 찍는다고 예상해 보자고요.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러면 멀티플 15배 주어지게 되면 750조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싸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이 CIS인데요. EUV 다음으로 삼성이 이제 나노 공정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 이미지 센서 시장. 요것 또한 삼성이 세계 시장 점유율 저번에 했던 거 똑같네요. 예. 24%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 또한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거듭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그래요. IT,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와 연결될 수 있는 자율주행이든 메타버스든 이미지 센서 들어가야 되니까 메타버스 XR에도 이미지 센서 들어가야 하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엄청나게 이제 발생하겠죠. 또 데이터 센터, 메모리, 비메모리 다 좋을 겁니다. 자율주행 당연하고요. 미래 먹거리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회원분 계좌 제가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우리가 1000%의 수익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뭐로? 2차전지 가지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에코프로 BM 4만 원, 5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배 올라왔어요. 도중에 홀딱 팔아버리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종목을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메모리, 비메모리, 이미지 센서 쪽에서 좋은 종목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 홀딱홀딱 팔아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도중에 이렇게 10배까지 24시 클럽처럼 2차전지 가지고 10배까지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아는 만큼 수익이 나는 거예요. IT는. 여러분들 어차피 IT가 시장 판세를 바꿀 건데요. IT는
내가 아는 만큼 수익이라는 거예요. 요만큼 하면 요만큼 먹는 거고요. 이게 갈 수밖에 없어. 이 종목은 확실해라는 나의 분석이 끝나면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예를 들어서 5,000억까지 왔어? 근데 이거 1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도중에 두렵고 다시 빠질까 봐 팔게 되는 거죠. IT는 내가 아는 만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반도체의 큰 변화인데요. EUV, D램도 EUV로 바뀌고 ALD 수요가 지속되고 하이K 국산화되고 낸드 스펙 증가, 파츠 수요 증가, 하드 마스크 증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IT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전공정 쪽 사진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기업들 목록이에요. 쫙 캡처해서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가 좋은지 지금 여기 안에만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40개 정도 됩니다. 종목이. 여기서 최고로 좋은 종목, 가장 싼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이와 관련된 분석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만 오늘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데 오늘 해야 될 내용이 한 종목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낸드의 스텝스 증가, 아까 이 이야기 있었죠. 차세대 공정 중에. 그렇게 되면 가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가스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특수가스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익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원익 머트리얼즈. 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요. 스텝수가 1,000회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가스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낸드도 마찬가지고 메모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 스텝스가 1,000회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스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낸드도 옛날에 한 번만 접었는데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네 번 접고 이렇게 계속 접습니다. 많이 접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스, 시가 공정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가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시가 공정이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가의 단면도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원익 머트리얼즈를 볼 필요가 있다. 원익 머트리얼즈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현재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대니까요.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옆으로 계속 기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종목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죠. 한 예로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래? 낸드의 스텝스 증가, 파츠 수요 증가, 비메모리의 스텝스 증가, 가스 수요 증가 이런 맥락으로 종목들을 하나씩 선별해 나가면 기가 막힌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고 또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